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방송은 옛날 방식으로 해봅니다. 돈 파는 가게를 처음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돈 파는 가게는 초창기에 제 목소리와 화면만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신 것처럼 왜 제가 오늘 옛날 방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또 이런 설명을 덧붙이냐 하면요. 오늘 방송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 제목 이렇죠. 넷플릭스 잡는다.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이죠? 넷플릭스는 집에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그죠? 홈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 세계적인 대표 기업이죠. 물론 미국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회사 아마존이 9조 5천억 원의 MGM, 자, MGM은 영화 제작사입니다. MGM을 9조 5천억 원,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이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더 큰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오늘 기사 아마존을 비롯한 또 알파, 이것과 비슷한 기업들을 이야기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삼성전자 이야기도 이따가 해 드릴 겁니다. 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또 세상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실 분도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히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망하는 일이 없을 기업, 그 정도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잡는다 누가? 아마존이 9조 5천억 원, 10조 원 가까이 주고 오래된 영화사 MGM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자, 그것을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하철, 기차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역. 기차역에 가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그런데 메가 환승역들이 있죠. 여러 개의 노선들을 한꺼번에 갈아탈 수 있는 그 메가 환승역에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그 같은 플랫폼 기업의 하나죠. 그래서 아마존을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인식입니다. 어떻게?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만 하던 아마존이 이제 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은 아마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국의 팡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팡주, FAAANG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F는 페이스북, 두 번째 A는 애플, 세 번째 A는 아마존, 네 번째 N은 바로 넷플릭스, 그리고 다섯 번째 G는 구글 이렇게 뜻하는데 물론
빵주의 이 성격들 또 포함되는 기업들, 조금 뒤처지는 기업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들 기업의 속성,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데 왜 이들 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까요? 바로 해원제, 기억하십시오. 해원제 서비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기업. 자, 해원제 서비스 기업,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기업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 쉽게 찾아봅시다. 현대자동차, 그죠? 또 삼성전자도 제조업 기반의 기업 맞죠? 이 제조업 기반의 기업과 해원제 서비스 기업은 어떤 차이가 크게 나냐 하면요. 이 제조업 기반 기업은 공장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품의 생산, 그리고 재고, 그 다음에 판매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해원제 서비스 기업, 즉 서비스 기업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제품을 만들고 유통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장 문을 닫아도 돌아가고 심지어 공장 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공장 문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 바로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 기업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한국 사람들은. 카톡에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카톡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 오늘 뭐 해? 언제 만날까? 또 이런 등등을 카톡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톡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카카오톡이라는 카카오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즉 그 기업을 계속 성장, 그 기업의 성장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카카오톡을 갑자기 내가 쓰지 않겠다. 어렵죠. 왜? 생활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때 기차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기차, 지하철 이런 등등의 교통수단은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 있고 이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우리가 1, 2년 동안 코로나, 언택, 엄청난 충격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장했던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 왜? 이들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우리가 계속 생활 속에서 이용함으로써 그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계속 키워줬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난 1, 2년 보면 제조했던 회사들 문을 많이 닫았고 휴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조업 회사와 해원제 서비스 이 기업이 크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오래되었고 유명했습니다만 망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코닥필름 같은 게 있었죠. 코닥필름은 제조업 회사였습니까? 서비스 회사였습니까? 제조업 회사였죠. 필름을 만드던. 그 같은 제조업 회사들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또 다른 대체 서비스나 물품으로 옮겨가면 망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갔죠. 그런데 서비스 기업의 특징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 그것이 빵주로 대표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까요? 앞으로의 미래 좋습니다. 그 앞으로의 미래가 좋다는 것은 주가가 항상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라 길게 보면 항상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들 기업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또 금리 인상의 우려, 물가 폭등의 우려 등등이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같이 조정을 받는 주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매력일까요? 즉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회라는 거죠. 물론 오늘 샀는데 한 달 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길게 보면 그 가치를 믿는다면 투자하는 태도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미래 성장을 꼭 믿으시고 또 어떤 기업이라도 플랫폼, 즉 모든 것을 다 해 나가는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즉 플랫폼 기업일지라도 그 성장 속도는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 속도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인데 그 플랫폼 기업의 속성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처럼 그 기업이 정말 지금의 아마존 이 기사처럼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로열티 있는 회원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을 보면서 이들 기업을 변화, 정말 플랫폼 기업답게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 점을 유심히 봐 나간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 속에서 때로는 조금 종목 교체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또 비중 조절 필요성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기업으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즉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또 가져왔습니다. 왜 이것을 오늘 이 방송에서 같이 아마존과 비교해 드리냐 하면 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제조 기반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 대 서비스라고 보면 서비스 쪽이 플랫폼 기업이고 제조 쪽은 구시대 경제 기업이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인 서비스 기업인 플랫폼 기업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약간 다른 듯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마 돈 파는 가게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이야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건데 첫 번째는 지난해 연말에 올렸던 삼성전자 10만 전자되기 쉽지 않다라는 방송, 또 최근에 올렸던 삼성전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지금 8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대단히 싼 가격이다. 두 번째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방송을 최근에 올려드렸는데, 자,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자, 테슬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죠. 그런데 반도체 공급 부족, 어떤 반도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종류 가운데 아주 예민합니다. 즉 디테일이 뛰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등등과 관련되고 또 순간적인 자동차의 동작 등과 관련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훨씬 예민하고 디테일이 뛰어나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송 요즘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반도체가 부족 현상, 특히 차량용 반도체 그것 때문에 테슬라도 고민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러버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저는 이제 미리 살펴보았죠.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반도체 공장, 즉 반도체는 다른 제조 상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즉 반도체는 첫 번째 엄청난 기술 요구합니다. 이 기술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의 고도의 높은 제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중국이 소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망했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돈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또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도의 기술들이 오랫동안 계속 축적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그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역시도 계속 또 고민들이 있죠. 추격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 등등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모든 기업은 계속 확장해야 되고 또 기술을 개선해야 되는 그 과제는 항상 있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 쉽게 따라잡힐 위치는 아니다. 라는 것 왜? 반도체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보면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또 어디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 관련 투자는 걸핏하면 수십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엄청난 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겠죠.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보면 외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업이 또한 삼성전자입니다. 왜?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매출, 그것으로 인한 이익을 축적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대만의 TSMC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의 반열에 속한다. 또 반도체는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같이 보았던 팡주, 즉 앞으로의 플랫폼 기업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요한 핵심 부품, 즉 산업의 꽃, 산업의 쌀이라는 거죠. 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시간의 힘, 자본의 힘, 기술의 힘으로 축적된 것이다. 쉽게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팡주 기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팡주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 기사처럼 앞으로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는 필수적인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삼성전자를 마찬가지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시작을 유튜브로 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초창기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처럼 내용과 즉 콘텐츠와 목소리만 했습니다. 이게 아주 쉽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튜브에서 반디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반디캠. 자, 저는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라고 검색하니까 반디캠, 처음에 배울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반디컷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편집기입니다. 반디캠은요, 무료도 있습니다. 10분 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무료 10분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유튜버를 배워서 뭐 해? 아닙니다. 배워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유튜버는 쉽게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돈 파는 가게가 그랬듯이 이 반디캠은 아주 쉽고 반디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어디에서요? 바로 유튜브에서 반디캠 치고 검색하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 가면 자 지금 모든 정보들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죠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인 유튜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내 채널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정보의 바다를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오늘 하루가 아주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없는 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걱정을 사서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쓸데없는 공상을 하면 걱정들을 하는 거죠. 걱정들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 심지어 금융 사기도 걸립니다. 걱정들을 사서 하면. 그래서 오늘 일을 만드는 게 좋고 그 일을 만들다면 정말 유튜브가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디캠 오늘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반디캠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청년들은 쉽게 배우겠지만 연세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반디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방송해 보는 것 아주 쉽습니다. 하시다가 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 점 꼭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정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옛날 방식이든 지금 방식이든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